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펙트 플라잇의 김연지. 이자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외항사 면접에 있어서 외적인 것들, 약간 외모, 의상, 메이크업, 혹은 키, 몸무게 이런 네.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 외국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는 아무래도 조금 기준이 많이 다르겠죠. 특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국내는 아무래도 키나 몸무게 제한이 굉장히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키를 요새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키가 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비행기도 이제 380 되게 높고 크니까. 맞아요. 그래서 키 큰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뭐 키가 고민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키 작은 지원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 항공사에서는 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몸무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죠. 네. 네. 자, 키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죠? 자격 조건이 뭐 엄청 높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키가 작다라고 하면 그 한계치가 158에서 160 사이인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앞니치도 국내가 한 220 가까이 된다. 지금 앞니치라는 건 내가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높이, 손을 뻗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한 208에서 210cm 정도 사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외국 항공사의 경우. 네, 근데 외국 항공사들도 요새 점점 키 제한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준비했을 때만 해도 한 157, 8 이 정도 가능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160은 돼야 된다. 맞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키가 좀 높은 편이시니까, 키가 좀 큰 편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에 따른 그런 몸무게는 얼마나 돼야 되는지 우리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와 얼마나 똑같은지 뭐 아닌지 맞아요. 얼마나 사실, 말라야 되는지 대부분 학생들이 계속 저 되게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다이어트해요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날씬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모든 여자들은 다 다이어트를 늘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날씬하면 사실 더 좋긴 하죠. 아무래도 외적인 이미지도 많이 보니까. 다만 국내만큼 그 정도로 타이트하진 않다.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몸무게를 뭐 한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키가 한 162 정도 됐을 때 몸무게가 뭐 50kg에서부터 혹은 뭐 52kg에서부터 한 60kg 이 정도 사이에 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폭이 굉장히 넓죠. 그렇죠. 적정 체중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키가 큰데 너무 말랐다 싶으면 어떤 항공사들에서는 좀 너무 마른 지원자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약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몸을 탄탄하게 평소에 좀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면접 복장을 아무래도 이제 타이트하게 입거나 혹은 좀 예쁘게 입으려면 평소에 좀 그쵸.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 뭐 싱가폴, 에어 아시아 이런 항공사들 자체는 유니폼이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분살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유니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외항사도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긴 해요. 또 유럽 항공사들은 조금 좀 널널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유럽 항공사들은 실제로 근데 KLM 같은 경우는 뭐 몸무게를 따로 재서 측정해서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뭐 혹시라도 합격 당락이 뭐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KLM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으신데 그래도 일단 면접이다 보니까 왜 면접에서는 최상의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메이크업이라던가 뭐 화장 이런 거 다 되게 최상의 상태로 가야 하는데 그때 사실은 면접 복장을 또 예쁘게 입으려면 좀 더 그래도 몸매가 좀 예쁘면 맞아요.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문신하고 흉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신은 정말 승무원을 하려면 사실 있어서는 안 되죠. 그쵸. 특히 보이는 곳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안 보이는데도 있으면 합격을 취소시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생들 중에 카타르 항공 최근에 마지막으로 갔었던 학생들이 해준 말이 있는데 신체 검사를 할 때 거기 항공사에서 할 때 진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꼼꼼하게 봤다고 맞아요. 하던데 저도 속옷만 입고
거의 네, 받아먹는. 근데 사실 저 때는 그렇게까지는 정말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점차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문신 한 사람이 더 많아져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아마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네. 또 또 흉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도 좀 얘기를 드렸다시피 보이는 곳에 흉터가 있는 게 좀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유니폼을 입었을 때 뭐 손이라던가 팔목 아니면 뭐 무릎 이런 데 있죠.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흉터가 있으면 그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승무원은 좀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항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흉터도 만약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평소에 좀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좀, 받거나, 치료를 받고 뭐 그런 게 상처 치료를 좋겠죠. 좀 잘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외적인 조건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이크업. 메이크업 중요하죠. 네. 근데 약간 한국의 메이크업, 대한항공 떠올려 보시면은 굉장히 투명 화장, 약간 여리여리한 컬러톤 이런 거를 선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외항사들이 굉장히 확실한, 좀 강렬한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좀 되게 약간 좀 원색적인 톤이 안 어울린다. 특히 뭐 그런 거 있죠. 싱가포르 항공을 볼 때 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자들이 좀 많이 하는 메이크업이 뭐냐면 싱가포르 항공의 트레이드마크인 그 블루 계열의 그 아이섀도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도 뭐 그런 색깔이 좀 안 어울린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래도 면접 볼 때는 좀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해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어찌됐든 내가 제일 어필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항공사에서 뭐 선호하는 컬러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본인한테 좀 잘 맞는 메이크업으로 가시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골드톤으로 하면 그래도 좀 무난하게 화사하면서 화려하면서 좀 예쁘게 보일 수 있고 그런데 간혹 왜 메이크업을 이제 직접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직접 하고 가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평소에 화장보다 훨씬 더 진하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지원자들끼리 같이 이제 섰을 때 만약에 한 지원자가 자기가 직접 메이크업을 하고 갔고 평소처럼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이 메이크업을 받고 온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얼굴이 밋밋해 보이는 효과를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카타르 항공 면접 한국 채용 시에 면접 때 제가 메이크업을 셀프로 하고 갔어요. 저는 원래 항상 셀프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제 한 3차쯤 봤을 때였을 거예요. 저한테 너 그런데 만약에 카타르 항공 오면 메이크업 되게 잘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난 너무 진하게 했고 너무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 면접관들이 보기에는 다른 좀 이렇게 미용실에서 받고 오신 분들이랑 아무래도 차이도 나고 맞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강렬한 메이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면접을 보기 전에 좀 고쳤어요. 그날 그 현장에서 좀 이렇게 친구 거 빌려가지고 고쳤더니 면접관들이 그 점을 되게 좋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바로 고치는 것도 좋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피드백이 오기 전에 아무래도 그냥 완벽하게 준비를 그럼요. 하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메이크업 받고 가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맞아요.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평소에 화장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새 너무 많지만 실제로 그 면접 의상과 그리고 메이크업과 그리고 또 그러니까 헤어가 된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평소에 그리고 또 화장법과 지속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받는 거랑 셀프로 하는 거랑 약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을 하루 종일 대기 시간도 엄청 길고 맞아요. 면접 전형도 길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음. 조금 하루 받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고로 예뻐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중동항공사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좀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도 스모키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는 보통 어울리는 지원자가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묶어풀인 경우에는 좀 본인한테 스모키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굉장히 걸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스모키를 할 때도 아이라인을 워낙 두껍게 그리니까 좀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유독 레드 립 컬러를 선호하는 항공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 항공이나 이런 데는 좀 레드 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항공사들의 특징별로 좀 알아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승무원, 외항사 승무원 외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퍼펙트 플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